안녕하세요. 집현전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의 세계유산 창덕궁과 종묘를 함께 돌아볼 해설사 손은희입니다. 오늘은 왕이 생활하고 정치를 하던 공간인 궁궐 창덕궁과 돌아가신 후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국가의 사당 종묘를 돌아봅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요? 제 뒤에 보이는 문은 창덕궁의 정문 도나문입니다. 궁궐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임금님이나 중국의 사신 그리고 높은 관리들이 드나드는 문은 바로 이 도나문입니다. 궁궐의 정문 도나문 앞에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임금님은 백성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지요. 바로 이 도나문 앞 월대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 임금님이 궁 밖으로 행차하실 때 웅장한 행렬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월대 위에 문을 올려놓은 것이죠. 그럼 이제 창덕궁 안으로 들어가서 임금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궁궐은 왕이 일을 하는 정치의 공간이자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창덕궁은 조선에서 두 번째로 만든 궁궐이었습니다.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있었지만 갑자기 전염병이 돌거나 불이 나면 임금님이 머물 또 다른 궁궐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조선의 모든 궁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강해군은 다시 궁궐을 짓는데 경복궁은 짓지 않고 창덕궁을 먼저 지었습니다. 고종 때 경복궁이 다시 지어질 때까지 270년간 창덕궁은 궁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진선문을 지나 들어온 이곳에는 조선시대 관청이 있었어요. 상서원은 임금님의 도장이나 마패 등을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보여주었던 것 있죠? 네, 맞습니다. 마패입니다. 하지만 마패는 암행어사만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청의 일을 보던 사람들이 멀리 갈 경우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표식이 마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사용하는 것이었지요. 이곳은 왕이 일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상서원을 비롯한 많은 관청들이 있었습니다. 창덕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인정문입니다. 이 문 앞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임금님의 즉위식입니다. 임금님의 즉위식은 크고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작은 문 앞에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죠? 새로 임금이 되려면 전에 임금님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중에 즉위식을 하기 때문에 화려한 즉위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즉위식을 하고 인정전에 올랐다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상주가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정에 드셨습니다. 이곳을 조정이라 하고 바닥의 돌을 박석이라 합니다. 박석은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표면이 거칠어서 햇빛이 내리쬐어도 눈이 부시지 않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이 순식간에 빠져버린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진 세 개의 길이 보이지요? 왕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네, 가운데 길입니다. 그리고 양쪽은 신하들의 길이지요. 이 돌은 풍계석입니다. 풍계석은 어느 임금님이 만드셨을까요? 정조입니다. 질서 있게 자신의 풍계에 맞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동쪽에 서는 문신들은 동반, 서쪽에 서는 무신들은 서반이라 하고 이 둘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두 단의 월대 위에 올려진 인정전은 2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뚫려있는 통층입니다. 대한제국의 황궁이었기 때문에 창문도 노란색입니다. 이곳은 행사와 의례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왕은 신하들에게 할애를 받는 공간입니다. 또 세자의 결혼식이나 왕실의 큰 잔치도 이곳에서 하지요. 또 인정전 조정에서는 과거도 보았답니다. 선정전과 희정당은 임금님이 평상시에 일을 하는 공간인 편전입니다. 왕의 하루는 어떨까요? 임금님은 높은 분이니까 늦잠 자고 공부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대비를 비롯한 궁궐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십니다. 거기다 공부도 매일 하셔야 했어요. 밤에도 신하들과 공부를 하거나 회의를 하시기도 했답니다. 세자의 공간인 성정각입니다. 궁궐에서 세자궁은 동쪽에 둡니다. 세자도 여러분처럼 한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자를 동궁마마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관물원이라고 합니다. 현판에 지피라는 글자가 있죠. 1864년 고종 임금님이 13살 때 쓴 글씨예요. 임금님은 살아계실 때 궁궐에서 생활을 하시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디 계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신 임금님의 몸은 왕릉에 모시고 그 혼은 신주에 깃들게 해서 종묘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럼 이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의 사당 종묘로 가보겠습니다. 종묘 입구인 종묘 정교 앞입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 화마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마비는 궁궐이나 종묘 앞에 세워두는데 이곳에서부터는 할 것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예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3칸짜리 이 문은 종묘의 정문 외대문입니다. 창덕궁의 도나문과는 다르지요. 웅장하지도 않고 단청색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문의 아랫부분은 판문, 윗부분은 홍살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궁궐을 정하고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을 세웁니다. 그만큼 종묘는 한 국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종묘는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1년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이, 2017년 왕실 어보와 어책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의 길이 보이지요? 삼도라고 합니다. 보통 궁궐에서는 가운데 길이 왕의 길입니다. 그런데 종묘에는 왕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돌아가신 왕과 왕비지요. 가운데 길인 실로는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영혼이 다니는 길입니다. 제사에 사용할 향과 충문을 담은 가마가 지나가는 향로이기 때문에 신향로라고도 합니다. 종묘에서는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신향로는 함부로 밟으면 안 됩니다. 망묘루는 사당을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종묘에 제사를 지내러 온 왕이 선왕의 글과 글씨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둘러보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평소에는 관청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안에서 유일한 팔짝 지붕 건물입니다. 종묘는 사당이기 때문에 보통 맞배 지붕의 건물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장식을 최소화해서 경건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향대청은 종묘 제례 때 조상을 모시기 위해 피우는 향, 제사를 알리는 충문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흩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조상의 혼백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혼을 모시기 위해 향을 피웁니다. 현재 향대청은 종묘와 종묘 제례에 관련한 전시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묘의 신실과 제수진설을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수진설이란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위에 차리는 것을 의미해요. 종묘 제례 때는 각 신실에 앞에 상을 차리고 제례를 올립니다. 종묘 제례에 올리는 음식은 익히지 않은 날고기와 익힌 고기를 함께 올립니다. 전사청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동쪽의 우물은 제정이라고 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물을 깃는 우물입니다. 참막다는
희생인 익힌 고기를 작은 솥에 담아서 올려두었다가 상자에 예쁘게 담아서 제상으로 올리는 곳입니다. 또 제사에 쓰일 소, 돼지, 양의 상태를 살피는 성생위도 있습니다. 이제 재래 음식도 마련했고 제궁에서 몸과 마음을 정비한 임금님과 세자도 자리 위에 섰습니다. 종묘 정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묘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두 개의 건물 정전과 영영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종묘 정전입니다. 종묘 정전은 아주 독특한 건물입니다. 높은 기단 위에 앞면 19칸, 양 옆으로 협칸, 그리고 그 앞으로 월랑이 있습니다. 19개의 문은 자세히 보면 자물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는 이어져 있습니다. 종묘에는 태조 때부터 27대 순종까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실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데 왕은 한 분이지만 왕비는 여러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정전에는 19실 49위, 영영전에는 16실 34위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은 27명인데 왜 신실은 35개일까요?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한 25명의 왕과 추존왕 9명,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의민 황태자까지 합해서입니다. 영영전은 정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영영전도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을 다시 지었고 규모가 점점 커져서 16칸의 긴 건물이 되었습니다. 가운데는 조선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협실의 서쪽은 정종부터 마지막 의민 황태자까지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건축물의 독특함과 효를 실천하는 우리의 문화, 그리고 600년 동안 제례를 통해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이 부족하면 새로 건물을 짓지만 종묘는 기존의 건물 옆에 칸수를 늘려 붙이는 형식으로 확장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독창적인 건축 방법이랍니다. 또 건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조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효의 정신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묘와 종묘 제례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야겠습니다.